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10일에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속보가 어제 나왔습니다. 미국 10월 CPI 지수가 7.7% 상승했고 시장 예상치는 하회라고 합니다. 미국 노동부는 10월 소비자물가지수 CPI라고 하죠. CPI가 전년 동월보다 7.7% 올랐다고 13일 현지 시간 밝혔다고 합니다. 시장 예상치인 7.9%보다 0.2%포인트가 낮았고요. 이로써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넉 달 연속 둔화했고요. 전년 동월 대비 CPI 상승률은 지난 6월 9.1% 급등한 이후 7월은 8.5%, 8월은 8.3%, 9월은 8.2%로 이렇게 계속 내려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S&P 500 맵을 한번 봤는데요. 와, 정말 불장이네요. 아래는 S&P 500 맵인데 우선 애플이 4.54%로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5.33%, 그 외 대다수 종목들이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가 손을 잡았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가 손을 맞잡은 내용에 대해서 공부 및 정리 후 저만의 노하우와 지식을 공유할 예정이고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 ETF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가 듀레이션 벽을 넘어 손을 맞잡았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가 하나 되어 손을 맞잡는 올림픽은요. 개최국에 많은 부가가치를 남기지만 이렇게 단기금리와 장기금리가 손을 맞잡은다면요. 대량 난감하죠. 참고로 역사적 데이터에 의해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이후에는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경기가 침체되더라도요, 우리가 투자하는 주식시장은 상승할 수 있고요.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다양한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도모할 수도 있고요. 오늘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과 채권 관련 ETF를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아래는 미국채 10년물과 3월물 차이의 스프레드죠. 보여주는 추이 차트입니다. 스프레드 0을 나타내는 굵은 X선을 기준으로요. 하회, 이 부분 하회한 부분이 소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나타내는 구간이고요. 세로로 이렇게 음영이 표시된 부분이 경기 침체 시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잘 보고 계시죠? 무엇이 보이시나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발생 몇 개 후에요? 보면 몇 개 이후에 회색 세로선이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회색 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침체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또 경기 침체를 겪는 동안 듀레이션에 따른 금리 수준은 빠르게 정상화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죠. 즉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은 상태가 되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보통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을 하던가요? 그리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말을 하죠. 즉 위와 같은 역사적 데이터를 근거로요.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만약 경기 침체가 온다면 기준금리는 하락 압력을 피하기 어렵게 되고요. 가격 변동성이 큰 장기채 가격은 다시금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동안 KB스타, KIS 국고채 3년, 어닝스드 ETF와 같은 신용 위험이 낮은 초장기 국고채 투자에 대한 관심이 올 하반기 내내 지속되었고요. 하지만 우리는 장단기 금리 수준 정상화 시점과 경기 침체 여부 및 정도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물에 투자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의견도 산재 있고요. 채권 가격 상승에 너무 빨리 베팅했을 때 이런 경우는 기회비용을 키울 수 있죠. 기회비용이 커진다면 수익을 내는 데까지 오랜 기간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더욱 깊어지거나 길어질 수도 있고요. 경기는 연착륙할지 경착륙할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에 따라 수많은 대응 선택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요. 각 운용사들은 다양한 ETF로 투자자의 니즈에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금리 변동 영향을 즉각적으로 받는 금융상품이 바로 무엇일까? 채권인데요. 채권은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채권형 ETF의 종류가 요즘에 나오고 있는데 한번 살펴봤는데요. 채권형 ETF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국내 상장 ETF는 총 대략적으로 73개였습니다. KB스타가 20개, 코덱스가 16개, 에이스, 예전에 킨덱스였죠. 9개, 타이거는 8개, 기타 브랜드는 20개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특정 운용사에만 있는 특이한 채권형 ETF도 있습니다만 운용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주요한 ETF만 놓고 보면 단기 채권 ETF와 장기 채권 ETF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채권 ETF는 단기 채권 ETF하고 장기 채권 ETF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단기 채권 ETF는 코덱스 단기 채권, 그리고 타이거 단기 채권 액티브, 그리고 KB스타 국고채 3년, 이렇게 운용사는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 눈에 많이 읽죠. 그리고 코덱스 단기 채권은 보수비용 0.15%, 타이거 단기 채권 액티브는 보수비용 0.07%, KB스타 국고채 3년은 0.12%입니다. 그리고 장기 채권 보시면 코세프 국고채 10년 있고요. 그리고 타이거 중장기 국채가 있는데 코세프 국고채 10년은 키움 투자자산운용, 그리고 보수비용 0.15%고요. 그리고 타이거 중장기 국채는 미래에셋자산운용, 보수비용 0.15%입니다. 뒤에는 이제 편입자산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개인적으로요, 해당 채권 ETF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진행되고 있는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급등하면서요, 채권과 예적금 등의 자금이 몰리고 있는 현상이 보이고 있는데요. 주식에서 채권의 돈의 이동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주식만 있는 게 아니고요. 투자할 만한 금융상품은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채권형 ETF도 열심히 공부해서요, 각자 좋은 성과 한번 내보도록 하죠. 그럼 결론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영상 그리고 블로그를 마칠까 합니다. 결론은 아래 내용으로 꼭 머릿속에 넣어두실 추천드리고요. 총 3가지입니다. 하나, 역사적 데이터에 의하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이후에는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둘, 경기 침체를 겪는 동안 듀레이션에 따른 금리 수준은 빠르게 정상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즉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은 상태가 됩니다. 셋,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주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정관념 버려야 되겠죠. 현재 주식에서 채권으로 돈의 이동이 진행되고 있는 채권형 ETF에도 관심을 갖고 각자가 이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일과 영상 끝까지 읽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일과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와 영상을 남기는 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블로그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 반드시 조언하시고 움직이실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